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국회에 필요한 질문사항이 있다면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께 질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전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출석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그때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으면 합니다. 문재인 전해철 수석께서 한 번씩 출석한 전례가 있는데 민정수석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문재인 수석, 2006년 전해철 수석은 모두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그런 국감에서 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지금 우병우 수석건과는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바는 작년에 새누리당 위원으로 국정감사, 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지상욱 의원의 작년 국정감사 발언록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동 의원께서 레코드판 얘기를 하셨길래 1년 된 레코드판을 틀어봤습니다. 이 사항을 1년 전에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바를 참고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우택 위원장님께서 그 현장 국감을 얘기하셨는데 정우택 위원장님께서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우리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 자체를 연기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깊은 헤아림을 가지신 발언까지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 질의는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서실장에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욱 의원, 아까 정태욱 의원 손 들었네? 누가 우리 송석주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네, 네. 송석주 의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우리 그 당의 기관의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우리가 따져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 정부 출범 초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처의 수장들을 임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그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 그거를 충실히 이행해줄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청렴한 그러한 행정수장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님도 물론 관여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실무는 그래도 민정수석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임명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대통령께서 공약 기간 내내 제시하신 5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그야말로 그 철저하게 그 외면하고 전혀 엉뚱한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탈락돼서 다시 또 재선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번에 마지막 홍종학 또 후보자까지도 정말 결격 사유가 현저한 분들이 이렇게 자꾸 되는데 우리가 뭐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청와대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바로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는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인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인사 검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당사자를 불러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는 건데 이분이 참석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아시지만 사실은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게 많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예. 제가 그 국감 첫날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물어볼까요? 그럼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국감 첫날 제가 그 국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갑자기 우리 보좌진이 와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신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뭐 세월호 보고가 뭐 30분에 뭐 착오가 있었다고 그거를 따져보겠다고. 그래서 뭐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저희들 우리 국감장이 어수선했었어요. 이거는 일종의 저희들은 당시로 봤을 때는 국감 방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비서실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돼서는 올해 토론하는 것도 좀 의사진행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 진행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고요. 아까 손 들은 순서로
조승래 의원님 먼저 하셨는데 조승래 의원님 하시고 권은희 의원님 아까 손 드셨죠? 네, 이 정도 해서 우리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돼서는 계속 의성질의 발언 좀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승래 의원 갑니다. 예. 여기도 두 번. 저는 뭐 조국 수석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먼저 뭐 동료 의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좀 그렇긴 한데 아까 그 팩트 체크를 하셔서 저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민경호 의원께서 대통령 비서실에 7월 20일자 공문을 들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TF를 구성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공문에는 하고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라는 건 반드시 만들고 그 구성 여부에 보고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구성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건 중대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착오 이해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팩트를 좀 확인하셔서 그건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니까 확인하셔서 정정을 해주시고 요청드립니다. 자, 권은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될 상황이 이곳 그 운영위 국정감사장에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 1기 낙마자 차관급 이상이 7명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께서 박근혜 정부 한만수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 7명이 낙마했을 때 트위터에 올린 글에 검증팀을 즉각 갈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리멸렬한 업무 능력이고 그렇지 않다면 눈치백단 업무 방기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1기 낙마자 7명이 잃은 이 상황이 검증팀이 업무 무능인지 업무 방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검증팀에 대한 조치 여부가 판단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청와대에 묻고 싶고요. 위원장님,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서 정무수석의 일순환 그 질의가 끝나고 나면 교체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 의원이 먼저 좀 손을 드셔서 강 의원 말씀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 이거 날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절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뭐 의사진행 발언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몇 가지 앞에 붙은 편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국감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상임위에 야당이 편말을 붙인 것 그리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편말도 부착해서 플랜카드를 건 것 그리고 오늘 운영위가 끝나면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앞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국격과도 관계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가 예민하니만큼 여당이 좀 만류하고 요청하면 야당이 한번 받아들이시는 것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까지도 안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정수석 증인 채택 관련된 야당의 요구에 대한 간단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건은 총 6건입니다. 이 중에 김대중 정부가 1회, 그리고 참여정부가 6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내로남불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내로남불의 끝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자신을 돌아보며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고 막았었는지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고 조속한 국감을 열어서
청와대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정수석이 나오지 않는 것이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청와대의 국정감사를 위해서 더 이상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고 또 지난 9년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저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 하시고 아까 정양석 의원 손 드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아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이 쏟아졌네요.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초동 대응 미숙과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전 청와대 책임자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만이 3년 7개월이 지났고 또 300여 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정권의 책임자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규현 안보실 차장의 국회 운영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특위 국정조사위에서의 위증 여부를 규명하려고 했으나 증인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언제 보고받았느냐는 시점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관련 증인 채택 거부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가로막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건져낸 것은 녹슨 배뿐이고 진실을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죄송스러운 심정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기억에 묻힐지 모르지만 전 정부의 적폐는 계속 쌓여갈 것입니다. 세월호 진실규명에 반대한 야당의 책임을 역사는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위원으로 국정감사, 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지상욱 의원의 작년 국정감사 발언록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동 의원께서 레코드판 얘기를 하셨길래 1년 된 레코드판을 틀어봤습니다. 이 사항을 1년 전에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바를 참고하셔서 오늘 국정감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우택 위원장님께서 그 현장 국감을 얘기하셨는데 정우택 위원장님께서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우리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 자체를 연기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깊은 헤아림을 가지신 발언까지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 질의는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서실장에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혁 의원 아까 정태혁 의원 손 들었네. 누가 우리 송석주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네, 네. 송석주 의원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예. 국정감사는 우리 그 당의 기관의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우리가 따져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 정부 출범 초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처의 수장들을 임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그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거, 그거를 충실히 이행해줄 정말 능력이 있고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국회에 필요한 질문사항이 있다면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께 질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전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 출석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그때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으면 합니다. 문재인 전해철 수석께서 한 번씩 출석한 전례가 있는데 민정수석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문재인 수석, 2006년 전해철 수석은 모두 민정수석 본연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그런 국감에서 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지금 우병우 수석건과는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바는 작년에 새누리당 이분이 참석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서실장님도 아시지만 사실은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게 많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그 국감 첫날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물어볼까요? 그럼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국감 첫날 제가 그 국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갑자기 우리 보좌진이 와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신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뭐 세월호 보고가 뭐 30분에 뭐 착오가 있었다고 그거를 따져보겠다고. 그래서 뭐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저희들 우리 국감장이 어수선했었어요. 이거는 일종의 저희들은 당시로 봤을 때는 국감 방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비서실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된 정말 청렴한 그러한 행정수장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비서실장님도 물론 관여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실무는 그래도 민정수석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임명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대통령께서 공약 기간 내내 제시하신 5대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그야말로 그 철저하게 그 외면하고 전용 또 한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탈락돼서 다시 또 재선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번에 마지막 홍종학 또 후보자까지도 정말 결격 사유가 현저한 분들이 이렇게 자꾸 되는데 우리가 뭐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청와대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바로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는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인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인사 검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당사자를 불러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따져보는 건데